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멀리보입니다. 여러분, 최근 바이오 섹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8월까지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9월은 여전히 저는 조금 대응의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까지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끝까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sek터는 분명 가장 매력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기업들 말고, 그런 기업들 말고 좀 기업의 사이즈가 있는, 특히나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그런 기업들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이 쏠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알테오젠이 뭐 몇 배씩 오르는 걸 보시면서 바이오에서 제2의 알테오젠을 찾자 이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 년 전에 머크와의 계약이 공시로 나왔었지만 글로벌 10대 제약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서야 그게 머크로 판별이 났다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그 이후 머크에 더불어서 이제 산도즈까지 계약 규모가 커졌다라는 게 지금 기업의 가치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텍 위주로 조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약 승인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대형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테오젠처럼 큰 바이오텍 또 어디가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선스 계약이 높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기술이나 특정 물질을 상대방한테 파는 계약을 뜻하죠.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임상 데이터가 근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계획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글로벌 기업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기술이다라는 것은 이미 라이선스 계약이 다수 진행이 된 바가 있는 기술이며, 이 특정 타겟이나 이 특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시는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많았었던 ADC 혹은 방사성의약품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표적항암제 쪽은 꾸준히 딜이 많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별로 비만, 당뇨 쪽만 위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상적인 플랜은 빅파마에게 라이선스 아웃을 먼저 해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라이선스 계약이 높다라는 거에 또 하나 추가되는 점들이 있는데, 완전 신규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서 되게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새로운 기술들 있잖아요. 세포치료제라고 한다면 카티가 아닌 새로운 기술의 세포치료제, 혹은 유전치아 치료제라고 한다면 크리스퍼가 아닌 완전 새로운 유전자 변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승인이 된 적이 없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완전 신규 기술의 경우에는 요즘 인기가 없다라는 점, 물론 임상 진전이 많이 됐었다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기술은 인기가 없고 유효성이 확보된 기술과 타겟 위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선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무조건 지금 라이선스 계약이 나올 거야 라기보다는 다른 기업들 대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하면 항암제에서 가장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빅파마로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암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테오젠도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기술을 체결한 거고, 리가켄 바이오, 구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기반의 항암제 파이프라인들을 라이선스 아웃한 것이고, 거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바이오텍에 라이선스 아웃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얀센의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를 라이선스 아웃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항암제와 관련 있던 기술들이 인기가 많고 큰 계약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항암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트렌드고 인기가 많은 분야, 거기에 미충족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꾸준히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을 앞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큰 리더가 있는 분야 있잖아요. 저는 비만 당뇨보다는 항암제 쪽이 많은 기업들이 파이를 나눠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되려 경쟁 구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새로운 분야도 아니고, 혹은 이제 표적 항암제, ADC 항암제 쪽은, 혹은 이제 이중항체 쪽은 라이선스 계약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내 기업 중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3사 중에서 두 곳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플랫폼 3사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가 연내 라이선스 계약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두 기업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 ABL202 LCB71이라고도 불리죠.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업이 ADC 기업으로의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좋다라고 한다면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리아켄바이오도 이미 빅파마와 라이선스 계약 이력이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두 파이프라인은 한 번 더 서브 라이선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도, 이 익수다와 시스톤도 라이선스 아웃을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에서 유한양행에서 J&J였던 것처럼 이렇게 빅파마로 한 번 더 서브 라이선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빅파마들은 ADC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임상 파이프라인 중에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한다라는 점이 리아켄바이오가 지금 ADC 국내 대장 기업 중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들도 꽤나 있고요. 지금 라이선스 아웃을 한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면서 라이선스 아웃 규모 혹은 그런 딜에 있어서 우위를 리가켄바이오가 점점 더 선점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BL바이오인데요. ABL바이오는 아직 사노피와 뇌질환 쪽 파킨슨 치료제로 빅딜을 한 것 이외에 지금 항암제 쪽은 빅파마와 계약을 한 것은 없죠. 다만 하반기 데이터 발표 이렇게 두 개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쪽에서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나와주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항암제 쪽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요소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술 이전을 연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장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ABL바이오인데 현재 텀쉿 단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텀쉿이란 본계약 전에 세부 조건을 합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텀쉿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텀쉿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 정도 안에 라이선스 계약이 나오는 것이 좀 이상적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나오면 이제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비밀 유지 계약, 물질 이전 계약, 텀쉿까지 한 거고 이제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면 뭐 사노피 때처럼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항암제 중에서는 임상 단계에 있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 이 세 파이프라인들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은 이미 빅파마와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을 정도로 국내 기업들 중에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우리 투리버님들 덕분에 광고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다주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다주
다주다는 인터넷 가입 센터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SK, KT, LGU 플러스라는 통신사를 사용을 할 때 2, 3년마다 이게 바꾸게 되면 꽤나 많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다는 현금으로 완전 다이렉트 지급을 해주는 곳이고요. 원래 대리점을 통해서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뭐 휴지라든지 뭐 핸드폰 케이스 혹은 다른 거를 막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다를 통해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혹은 이제 정수기 제휴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7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좌이체로 당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할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T를 거의 10년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꾸면서 꽤나 큰 돈을 계좌이체로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미 광고를 한번 했을 때 후기도 괜찮아서 오늘 이렇게 광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문희 씨의 원리버를 통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시면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금이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추가적으로 미용 바이오에 투자? 이런 농담까지 할 만큼 꽤나 큰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다주다를 쳐서 들어가 보시던지 혹은 제가 설명란에 홈페이지랑 번호 적어놨으니까요. 연중 무휴에 24시간이라고 하니 꼭 문의해보시고 혜택 빵빵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광고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새 기업을 꿀팁과 함께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주력인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신약의 미국 분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직접 우리나라 기업이 후보물질 단계부터 FDA 신약 승인까지 거기에 미국 직접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업막이 엄청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팔기 좀 아까우니까 여전히 엑스코프리와 영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것 또한 너무너무 매력있지만 엑스코프리의 마진율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직접 만든 거니까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GP 마진이 95%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정 비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선에서 나올 테니 엑스코프리의 매출액이 올라갈수록 마진율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 뇌전증 신약인 카리스파메이트도 임상 진행 중이고 뇌암도 진행 중이고 글로벌 트렌드인 방사성 의약품까지 도입을 하면서 넥스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니즈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방사성 의약품이 글로벌 트렌드인 걸 SK바이오팜은 이전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테라파워와 우선 협상권을 체결을 하면서 방사성 동요소 보유로 인한 공급 계약까지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볼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도 시작을 하긴 했지만요. SK바이오팜은 이제 신약을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영업망을 구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ST팜인데요. ST팜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하락폭을 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4분기에 수주 물량들이 다 많이 쏠려 있대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쏠림 현상을 많이 보일 실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공시가 나왔죠. 실적 시즌이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 노바티스라는 빅파마의 렉비오의 원료제품 수주가 꽤나 큰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렉비오 매출이 2023년에는 4,600억에서 2024년 상반기만 4,500억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ST팜이 뭐 이렇게 CDMO, CMO 기업으로 각광받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있잖아요. RNA 치료제들
에이즈 치료제 미국 EA상이 9월, 10월 정도에 발표가 되고 이 또한 라이선스 아웃을 정말 강하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항암제도 9월 안으로 임상 1상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에스모에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mRNA 쪽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기술의 가치도 언젠가는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도 정말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가 최근에 이슈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던 임상에 미국을 포함시키려다가 말았던 거, FDA로 임상을 신청하려다가 철회한 것 때문에 말이 많긴 했었지만 지금 최근 파트너사인 오릭파마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 오릭파마 얘기를 하지 보로노이랑 묶어서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릭파마의 주력 파이프라인이 보로노이의 오릭 114 VRN07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두 기업의 상관관계가 꽤나 크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릭파마가 정말 핫해진 기업이죠. 이번에 바이엘 그리고 존슨앤존슨과 전립선암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화이자도 지분 투자를 한 만큼 이 기업이 괜찮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던 기업이죠. 근데 오릭이 표적항암제 쪽을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표적항암제가 얼마나 핫한지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릭이 보로노이로부터 오릭 114를 도입한 것이고 이 파이프라인까지 빅파마의 추가 라이선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서브 라이선스가 핫하기도 하고 서브 라이선스가 대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릭이 빅파마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며 표적 항암제가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오릭이 114 정도 되는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VRN11 C797S죠. C797S EGFR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보로노이의 자체 파이프라인인데 VRN11의 중간 데이터 발표는 다소 이제 지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한 원인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연이 되긴 했지만 연내 어차피 중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다소 조금 밀린 거지 이게 뭐 안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5개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K바이오팜은 조금 논외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워낙 잘하고 있고 추가 라이선스 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은 가능한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최근에 레퍼런스 많이 쌓이고 있고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